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도 슈퍼위크 때 종목 하나를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는 사실 다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전에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한싹이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가볍기도 해서 수익률만을 놓고 따진다면 꽤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하는 회사냐면 망연계 보안 솔루션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망연계 솔루션이라는 것은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른 망 사이에서 안전하게 자료와 데이터를 연계하게끔 하는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보안 영역에서 비보안 영역으로 데이터가 반출이 될 때는 내부 자료의 유출을 통제하고 승인이 떨어져야만 반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반대로 비보안 영역에서 보안 영역으로 데이터를 반입할 때는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검출을 해서 내부 시스템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넷 망과 그냥 공개적인 인터넷망, 서로 다른 보안 수준의 망이잖아요. 이 망 간의 자료를 안전하게 주고받으려면 이러한 망 연계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의 내부 정보가 밖으로만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업무망의 메일 서버와 인터넷망의 메일 서버 간에 보안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외부로 메일을 발송할 때 승인, 결제를 통한 내부 자료의 유출 방지, 내부망으로 메일을 수신할 때는 첨부 파일 제거와 본문 이미지 변환 기능을 제공을 하는 식으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 망 연계 보안 솔루션 제품의 이름은 시큐어 게이트라고 하네요. 이 제품의 경쟁력을 조금 찾아보자면 먼저 정보보안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인증 체계에는 CC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CC 인증 최고 보안 등급인 EAL4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S는 국제 표준 기반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GS 인증 1등급을 따냈다고 하고요. 또 업계 최초로 IPv6 프로토콜 호환성 인증서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IP 주소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간 자료 전송 분야에 있어서는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고요. 그리고 공인기관의 성능 성적서 기준으로 기술평가 1위, 속도 1위, 안전성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투자 설명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술력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 도로교통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등등등 지자체, 공공, 국방, 다양한 곳에 솔루션이 납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금융권에서도 한싹의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기업들과 병원도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현대, SK그룹, 삼성물산, 국립암센터 이런 곳들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총 1,100여 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350여 곳, 증권신고서에는 450여 곳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은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 궁금했어요.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국내 1위라고 하는데 증권신고서에서 파악을 해보면 휴네시온이라는 기업에 이어서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휴네시온이 1위고 2위가 한싹이었어요. 보면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70%를 넘거든요. 그래서 망 연계 솔루션 분야에서는 두 회사가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네시온과 실적만 비교해서 한번 보니까 매출 규모는 휴네시온이 확실히 더 크기는 해요. 근데 수익성 면에서는 한싹이 더 좋더라고요. 특히나 올해 반기 기준 휴네시온은 적자, 한싹은 당기순이익 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망 연계 솔루션 이외에 패스워드나 전자팩스 관련된 보안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망간 자료 전송, 망 연계 솔루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망 연계 솔루션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망연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클라우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기관들은 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한 싹이 다수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해서 클라우드 버전의 망간 자료 전송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SDS, 카카오 클라우드, 가비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국내 공급자들한테, 클라우드 공급자한테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라 우월한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들을 고객사로 만드는 게 또 목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는 AI 사업 진출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확보한 산불, 지진, 홍수 등의 측량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재난 탐지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상장한 시큐레터가 했던 것처럼 메일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AI 보안 메일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KT와 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보시면 2027년까지 1조 1천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정보보호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주들이 들썩들썩 거렸었죠. 조금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분위기는 우호적이다라는 게 한 싹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실적이 우선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매출 규모도 3개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20년과 21년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22년에 수익성이 확 떨어졌죠. 자기 주식 무상 출연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악화됐다고 설명을 하고요. 23년 반기에는 매출액이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1, 2분기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약간 어찌 보면 핑계로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 매출이 4분기에 집중이 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거의 1년 매출의 반 정도는 보통 4분기에 잡혔다? 그에 비해서 인건비나 고정비성 판관비 지출은 상반기에도 동일하게 집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감안을 한다면 올해 전체로는 그냥저냥 또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0만 주를 공모를 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8,9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죠. 그래서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약 165억 원, 시가총액은 약 599억 원 정도로 초소형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22일에 바로 이루어지고요. 상장은 10월 4일이 예정인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신주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7%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직원 1인당 상단 기준 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예요. 미달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규모라서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장일의 유통가능 물량을 보시면 27.21%로 20%대라서 낮은 편에 속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163억 원으로 100억 원대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유통 물량의 강점이 확실해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1.61%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기타 기존 주주가 누군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가볍다는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1등 신랑감, 신부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까요? 유사기업으로는 K사인, 파수, 수산 INT, 지니언스 이런 보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은 18.03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41.5억 원에 18.03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3,752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할인율 35.3%에서 20%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밴드를 산출을 한 거예요.
우선 과거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다는 부분과 미래 추정치를 땡겨 쓴 게 아니라 과거 순이익 기준으로 했다는 부분과 유사기업 선정에서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사기업들 대비해서 PER을 계산을 해보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욕심이 없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상장한 사이버 보안주들 센즈랩부터 시큐레터까지 쭉 보시면 시큐센을 제외하고는 PER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큐레터는 적자임에도 시가총액 2,700억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싹도 상장 후에 충분히 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기도 하니까. 근데 한 가지,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는 휴네시온이라는 회사였잖아요. 휴네시온은 9월 6일 기준 시가총액이 382억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앞에서 봤듯이 이 회사는 수익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22년과 23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 1위보다 2위인 한싹의 시가총액이 높다는 게 걸릴 수가 있는데 수익성을 감안을 한다면 한싹이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게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섹터 매력이 막 엄청 크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사이버 보안업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과 또 공모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인기 높은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밀리의 서재, IMT, 레뷰 코퍼레이션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청약 효율은 잘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가장 높을 수가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예상 수익금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물량은 18만 7,500주고요. 수수료는 1,500원,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KB증권은. 비대면, 은행 연계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KB는 고객 등급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마이데이터를 연결을 하시면 120% 등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약 우대 확인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본인의 우대 등급과 등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듣기에 불편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주말 동안 잘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까지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